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좋은 대학, 이름난 회사, 괜찮은 연봉, 안정적인 가정. 끝이 아닙니다. 내 자식까지 이어지는 좋은 대학, 이름난 회사, 괜찮은 연봉. 이거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1cm 다이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주말이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사람.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뭘 위해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고 싶은 사람. 들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 사람. 남들은 잘만 신경 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내팽개치는 사람. 주말도 평일도 즐겁지 않은 사람. 앞으로의 내 인생에 행복은 없다고 느끼는 사람. 바로 이 책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딱 1cm 벗어나는 행복.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위험으로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프로젝트 1cm 다이빙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책에선 23가지 질문을 통해 행복을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프롤로그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프롤로그 1호의 시작일지. 1cm 정도는 괜찮잖아. 살면서 이렇게 욕을 먹은 건 처음이다. 이토록 한심하게 쳐다보는 가족들의 눈초리도 받아본 적 없다. 나는 올해 30이다. 결혼을 4개월 앞두고 있고 퇴사했다. 처음 회사를 관둔다 말했을 때 할머니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래, 내가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라. 생각보다 담담한 반응에 놀라 말 못했지만 고마웠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받아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다음날 할머니는 물었다. 진짜 관둘 거니? 또 다음날 물었다. 너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 다음날은 묻지 않았다. 태수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문득 1년 전 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부지런히 놀고 살아. 할머니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했다. 자식 새끼들 키울 적엔 하루에도 12개씩 생각났는데 제 살 길 보내고 나니 다 까먹었다고 했다. 미루다 보면 있는 법이다. 90돌 할머니의 인생 조언이 무겁게 다가온 이유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놀 줄은 몰랐던 걸까. 30살 손주놈의 통 큰 일탈에 할머니는 자신의 명언을 1년 만에 번복했다. 노는 것도 뭐가 있어야 놀지.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다. 행복이란 건 비행기표를 끊고 바다에 놀러가 뛰어내리는 다이빙 같은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출금에 허덕이느라 쥐뿔도 없는 내게 사치라 여겼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앞으로 더 없어질 거다. 시간도 그렇고 여유도 그렇고 용기는 말할 것도 없다. 행복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나는 그냥 이런 게 인생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싫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게 7m,
5m, 아니 1m는커녕 동네 목욕탕에서 하는 1cm짜리 다이빙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퇴사하기 전 아내와 약속한 시간 4개월. 필요한 것은 정해졌다. 나는 동료를 찾기로 했다. 8월 9일 금요일.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어 말했다. 문정 씨,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혹시 같이 해볼래요? 1cm 다이빙.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2호의 시작일지. 그 동료가 하필. 그럴까요? 대답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아는 건 내 전화번호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당시에 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상태였다. 50분에 6만 원. 처음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을 때 듣게 된 가격이다. 2년 전 퇴사를 한 뒤로 나는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다. 회사에서 대표가 쏟아냈던 안 좋은 말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으면서 이제와 밤만 되면 침대를 걷어차는 나 때문일 수도 있다. 회사의 문제인지, 집안의 문제인지, 그냥 내 성격 문제인지, 정확히 뭐 때문인지 나는 끝끝내 알지 못했다. 가끔씩 병원을 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진 않았다. 내 생각에 치료받을 만큼의 우울증이라면 정말 죽을 만큼 우울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종종 웃기도 했고 먹을 것도 먹었고 집 밖으로도 나갔다. 다만 집에 돌아오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말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얼굴만 보여줘. 병원은 못 가도 상담은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다. 그리고 그때 듣게 된 말이 50분에 6만 원이었다. TV에서 보던 심리상담 선생님들은 누구나 포근하게 안아줄 것 같았는데 내 염치 없는 팔이 졸지에 갈 곳을 잃었다. 태수 씨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도 그때쯤이었다. 문정 씨, 제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솔직히 그리 재밌진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허술하고 불안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물론 이 모든 걸 태수 씨는 알지 못했고 2019년 8월 9일 오후 2시 걸려온 전화에 나는 이불을 걷고 나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까요? 철없는 중학생 같은 30살과 세상 다 산 것 같은 26. 우리의 위험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1cm 다이빙 참가자를 위한 안내서. 먼저 여기까지 읽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축하한다. 당신은 세 번째 참가자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2019년 8월 9일 각기 다른 문제에 시달리던 두 명이 시작한 프로젝트로 바라는 것은 별게 아니었다. 일상에 타격 없을 만큼 작은 행복, 아무것도 없지만 멋은 잊고 싶었던 우리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다. 1cm 다이빙. 처음엔 한 달간은 좋아하는 일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첫날 바로 공경에 처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이것저것 해보며 찾아가기엔 돈도 없었다. 별 수 없이 카페에서 물었다. 그럼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건 있어요? 이 책에는 실제 다이빙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별것 없는 행복을 찾기 위한 궁상맞은 몸부림이 나올 뿐이다. 우리는 이 책을 찾아온 당신에게도 그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시작하기 전 안내서를 첨부한다. 1. 1cm 다이빙이란
실제로 하는 다이빙은 아니고 비유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다. 현실에서 딱 1cm 벗어날 만큼 작은 행복. 2. 준비물. 1cm짜리 다이빙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즐거운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떨 때 즐거운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3. 기대 효과. 아마 이 프로젝트가 당신의 삶 중 거대한 부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시작이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내 인생에서 즐거운 일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조차 바뀐 것을 보면 당신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1장. 제자리 뛰기. 예열이 필요해.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거 있어요? 문정씨, 우리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보면 어때요? 어떤 거요? 혹시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건 있어요? 저 스마트폰 하루에 8시간씩 하는데요? 스마트폰보다 치명적인 존재.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TV를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으며, 책도 읽을 수 있다. 심지어 친구까지 만들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우린 하루 평균 2시간이 넘게 플라스틱 네모를 붙잡고 있나 보다. 나쁜 걸 알지만 몸에 안 좋은 게 더 재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스마트폰은 질병이다. 그것도 아주 맛있는 질병.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보다 더 치명적인 녀석이 나타났다. 약 9천년 전부터 인간 위에 군림한 생명체, 고양이다. 이 녀석은 성격부터 유독하다. 오라고 하면 죽어도 안 오고, 만지려 하면 유연한 몸으로 부드럽게 빠져나간다. 반대로 축 처져 TV나 보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와 골골송을 불러댄다. 아찔하다. 이 생명체가 위험한 이유는 이것만으로 충분할 테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나는 고양이 알레르기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양이 타액 알레르기, 악성이다. 모든 고양이는 단 1시간 만에 내 눈을 조리폭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6살 때 이별한 코 찔찔이를 소환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처음 고양이를 만지게 된 날, 나는 온몸이 부어올라 응급실까지 갈 뻔했다. 그러니 스마트폰 따위가 비교가 되겠나?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거다. 제한된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더 자주 쓰다듬고 조금이라도 많이 엉덩이를 토닥여줘야 한다. 스마트폰 따위에 낭비할 여유는 없다는 말이다. 스마트폰 안에는 모든 게 있다. 책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다. 그런데 고양이는 없다. 다행이라 말하기도 웃긴 이 상황이 나는 좋다. 스마트폰보다 치명적인 게 생겨서는 아니다. 단지 좋아하는 게 뭐냐는 말을 무엇보다 싫어했던 내가 30분이 넘도록 설명할 게 생겼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게 있을까? 이것만큼 어려운 주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래도 답하고 싶었던 이유는 언제나 카톡 속 크크크가 아닌 실제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바랐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도 생각할 거리가 있다. 어색한 사람을 만나면 대화할 주제도 생겼다. 작지만 단단한 게 생긴 기분, 이거 나쁘지가 않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이폰에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다. 하루 동안 사용한 스마트폰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인데 인터넷에서 이 스크린 타임이 4시간이라고 떠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글을 봤다. 내 스크린 타임에 찍힌 숫자를 확인해 봤다. 6시간. 아직 저녁이 되기도 전이었다. 이상하게 헛웃음이 나왔다.
어떤 날은 8시간, 어떤 날은 10시간씩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였다. 그래도 고양이라는 말에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고양이는 정말 귀엽고 길고양이라도 만나는 날엔 스마트폰은 그저 그들의 귀여움을 촬영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없는데요? 앞에서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 실망하는 게 느껴졌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다. 우선 이 첫 번째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뭐라도 생각해내야 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은 언제지? 맥주 마실 때? 아니다. 이걸론 좀 약하다. 나는 한 손으로 맥주를 마시면 곧바로 다른 손으로 스마트폰을 휘적거리는 중독자였다. 그렇다면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2가지를 꼽자면 영화와 맥주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2개를 동시에 하는 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 냉장고에 영화 보면서 마실 맥주를 채워놓을 때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것. 한가로운 평일 오후 카페에 마주 앉아 서로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무언가 찜찜하지만 나는 이렇게 적기로 했다. 이따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따고 싶다. 밀어놨던 라따뚜이 보면서. 당신에게도 있나요?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거 있어요? 당신에게 찾아온 첫 질문입니다. 적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1호의 추가 답변. 농구, 만화책, 소설, 별그대, 미생. 2호의 추가 답변. 강아지, 게임, 샤워, 날씨 좋은 날 한강 가기.